안녕하세요. 조인시 에듀의 윤드림입니다. 일상이 AI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그레디언트를 이용한 파인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파인 튜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실제 해볼 겁니다. 이 파인 튜닝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테스트해서 실제 환경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인 튜닝은 우리나라 말로는 미세 조정이라고 하죠. LLM 기반의 AI 솔루션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내놓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인간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는 학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즉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흔히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하죠. 자격증 공부와 컴퓨터 게임 학습, 운동, 그림 그리기 모두 학습이긴 하지만 학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학습하는 내용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법을 선택했다면 실제 공부를 해서 데이터, 지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즉 전공 서적을 암기하고 문제를 풀게 됩니다. LLM에서 언어 모델은 이 학습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학습하는 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죠. 챗 GPT의 파인 튜닝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파인 튜닝은 미리 훈련된 언어 모델을 작업에 맞게 추가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죠. 파인 튜닝은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서 모델은 특정 작업에 더 적합하고 정확도가 높은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하죠. 이게 학습하는 알고리즘만 있다고 해서 정확한 답을 내놓는 건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떤 답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인 튜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을 해보죠. 파인 튜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없다,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떤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응답을 요청했을 때 이제 AI는 모른다라고 응답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엉뚱한 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낫겠죠. 1982년 브레이드 러너라고 하는 영화에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브레이드 러너에서는 해리슨 포드가 상대가 인간인지를 테스트한 장면이 있습니다. 보이드 캄프 테스트라고 부르는 건데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상대가 진짜 인간인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고요. 안드로이드는 처음부터 성인으로 제작을 하고요. 그래서 기억을 심긴 하지만 태어나서 성인까지 경험을 학습시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간단한 문제는 상관없지만 윤리적 문제나 정체성과 관련된 복잡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영화에 나온 대사인데요. 테스트를 위해서 이러한 대사를 던집니다. 당신은 연극을 보고 있습니다. 연애와 진행 중에 있고요. 손님들은 생굴 전체 요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메인 요리는 삶은 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초현실적인 질문이죠. 이런 질문이라는 걸 알지만 안드로이드인 이분은 당황해 하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초현실적인 질문이 나오니까 멘탈이 붕괴된 거죠. 인공지능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인 튜닝을 해줘야 되고요. 파인 튜닝을 수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하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무언가를 학습하려면 가장 먼저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리고 알고리즘,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알고리즘, 즉 모델을 선택합니다. 흔히 말하는 언어 모델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 개 모델과 데이터를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에는 결과를 보고 최적화를 시켜야 되겠죠. 추가적인 미세 조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형태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파인 튜닝을 진행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조정을 위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모델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데이터는 각자 준비하면 될 테고요. 나머지 모델을 준비하고 모델에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는 등의 작업을 해야 될 건데요. 그레디언트는 데이터 외에 나머지 작업들을 대신해주는 플랫폼, AI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는 이런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서비스 개발자는 데이터만 준비하는 것으로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그레디언트에서 제공하는 모델은 그 개수가 많지 않고요. 특히 한글 모델이 없어서 AR 서비스 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미세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거고요. 데이터도 한글이 아닌 영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은 그레디언트가 제공하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API를 통해서 학습시켜서 나만의 LLM 모델을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개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할 겁니다. 개발 환경은 파이썬 기반으로 하게 될 거고요. 개발 환경 세팅을 위해서 그레디언트 AI 서비스 가입을 하고 파인 튜닝 프로젝트를 위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API 호출을 위한 권한을 위해서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을 거고요. 그 두 개의 값, 즉 워크스페이스 ID 그리고 X 토큰 두 개를 이용해서 API를 호출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그레디언트 AI 서비스 가입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AI 사이트를 찾겠습니다. 검색하면은 두 개의 사이트가 나오는데 두 번째 gradient.ai가 우리가 원하는 사이트고요. 가입 진행하면 됩니다. 이메일 패스워드 집어넣고 가입하면 되고요. 전 이전에 가입을 했으니까 바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은 워크스페이스, 작업 공간,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발급하기 위한 두 개의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와 액세스 토큰은 미리 만들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는 create new workspace 하면 되고요. 이렇게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은 여기 워크스페이스 아이디가 있거든요. 나중에 코드 만들 때 쓰게 되니까요. 이거 복사해서 저장해 두면 되고요.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토큰을 이용해서 API로 쳐야 되고요. generate new 해서 새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액세스 토큰 반드시 저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토큰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지금 다운로드 받았고요. 이제 개발을 위해서 문서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하시면 되고요. get start를 하면은 개발을 위한 내용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퀵 스타트를 좀 살펴볼게요. 그레디언트는 LLM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서 CLI 그리고 SDK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을 위한 3개의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모델을 보면 이제 블룸 560, 엘라마2 그리고 엘라마2를 미세 조정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3개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블룸 560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바로 SDK 퀵 스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SDK는 크게 파이썬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두 개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 문서상에 파이썬으로 개발하기 위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저는 바로 VS 코드를 이용해서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레디언트 AI 패키지 그리고 python.env 두 개의 패키지를 설치하면 됩니다. 파이썬 그레디언트 AI는 SDK를 사용하기 위한 패키지고요. .env는 .env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사용하기 위한 파이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했고요. 설치 안 하신 분들은 실행만 해주면 됩니다. 두 개의 패키지에서 임포트를 했고 그리고 .env의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load.env로 해서 .env의 내용을 지금 로딩하고 있죠. .env에는 앞서 저희가 만든 워크스페이스 ID 그리고 액세스 토큰을 여기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워크스페이스 ID 복사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env에 있는 API 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복사를 해왔고요. 그레디언트 인스턴스를 만들고 베이스 모델로부터 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베이스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어댑터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쿼리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줘. 클라우드 컴퓨팅은 매우 일반적인 용어니까 아마 답을 잘 해줄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쿼리를 날리면은 거기에 응답을 출력해 주는 이런 코드고요.
바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파이썬 그레디언트 테스트 쿼리를 내렸고요. 자,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거 번역하기 귀찮으니까 구글 번역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그리고 뭐 대기 시간 짧은 환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뭐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인 용어니까 이미 학습이 되어 있고 결과가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쿼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Please tell me about 코미디언 김둘리 프랑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라고 했거든요. 김둘리 프랑크는 제가 임의로 만든 사람이고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이상한 답이 좀 나오겠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장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내용을 카피를 해서 다시 번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 횡설수설 하고 있죠. 그냥 멘붕이 온 겁니다. 전혀 관계없는 어떤 답을 되돌려주고 있죠. 파인 튜닝이 안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실제 파인 튜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현재 상태를 한번 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간단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 이러한 상태를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상상의 나래를 펴서 답을 내놓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정보가 없으면은 난 모른다 하면 되는데 이게 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있으면 모른다고 답하지 않고 그동안의 지식들을 막 조합 짬뽕해서 뭔가를 내놓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할루시네이션 하고요. 밑에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좀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챗 GPT에 물어봤습니다. LLM에서 할루시네이션은 무엇인가요? 언어 모델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죠.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없는 정보, 그리고 문맥을 생성하거나 인위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죠. 주로 생성된 텍스트가 현실적이지 않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발생하고요.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훈련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의 구조와 훈련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바로 이 과정이 파인 튜닝입니다. 파인 튜닝을 이용해서 할루시네이션을 없앨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없앤다? 실제 좋은 데이터를 넣어서. 이 경우에는 이제 김둘리 프랑크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둘리 프랑크에 대한 임의의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를 테스트를 위해서 임의로 생성한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은 영어 최적화된 모델이라서 영어로 변환해서 학습시키기로 했습니다. 영어로의 변환은 구글 번역기를 사용했고요. 구글 번역기를 사용한 결과 이러한 영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해주면 되겠죠. 파인 튜닝을 위해서는 이 정보를 언어 모델이 알아먹을 수 있는 데이터셋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이 데이터셋은 보통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겠죠. 김둘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이 있고 김둘리는 언제 태어났는가? 김둘리는 어떠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가? 등등 질문답, 질문답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죠.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답, 질문답 이런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런 질문과 답이 많을수록 더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확장시켜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셋은 많은 언어 모델들이 CSV 아니면은 JSON 형태로 이제 어떤 특정 포맷을 제공을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질문과 답 세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걸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 과정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챗 GPT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만들도록 명령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챗 GPT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래와 동일한 형식을 유지하면서 훈련을 위해서 데이터셋에 더 많은 변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맷은 이런 포맷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언어 모델 훈련시키기 위한 JSON 포맷입니다. 크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질문, 그리고 하나는 답입니다. 자, 이거를 카피를 해서 챗GPT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챗GPT의 답이 나왔습니다. 데이터 배경 세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왔죠.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 여기에 있죠. 카피를 하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답이 나왔죠.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만들어졌는데 역시 이번에도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왔네요. 이걸 하나의 제이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거를 한번 카피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지침. 김돌리 프랑크는 누구이며 그의 업적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 답이 나왔죠. 답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셋이죠. 어떤 영화에 출연했는지, 그리고 어떤 상을 받았는지도 나왔고요. 또 다른 사업을 한 게 있으니까 역시 잘 나왔죠. 이렇게 해서 챗 GPT를 이용해서 사람이 이제 노가다 뛰어야 되는 것들을 간단하게 데이터셋을 만들었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학습을 파인 튜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만들었던 코드가 있어서 그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전 코드하고 동일을 하고요. 다만 여기 데이터셋을 이용했죠. 그 값을 여기 카피를 하고 질문을 바꿨습니다. 코미디언 김돌리 프랑크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을 때 어떤 답이 나온지, 답이 제대로 나온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어댑터를 새로 만들었고요. 응답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김돌리 프랭크는 한국의 코미디언 연예인이고 여러 채널에 출연했고 앨범도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응답이죠. 물론 독특한 유머 스타일과 청중과 소통하는 능력은 데이터셋은 없었지만 대화를 풍성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특정 영역에 맞는 데이터셋을 학습시켜서 특정 목적에 맞는 나만의 LLM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개인 PC, 즉 로컬 PC에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상 AI를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죠.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조금씩 LLM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초보자이고요. 일상 AI와 함께 조금씩이지만 LLM을 학습하다 보면 언젠가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벨상과 수리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이트 형제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엔지니어였던 자전거 수리공이 선택한 방법은 달랐다. 한마디로 그것은 우아한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반복적인 테스트와 끊임없는 실패, 그리고 실패를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경험적 방법이었다. 수고하셨습니다.